네, 반도체 업황 우려로 지난 12일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중 최저점을 찍고 말았는데요. 우려의 반도체주 과연 희망은 있는지 이분 전화 연결해서 함께 방향성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반도체, 그중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 우려가 많은데요. D램 메모리 업황 반등은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업황 자체는 좋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한 배경에는 이제 올 4분기부터 업황이 좀 둔화되고, 특히 내년 1분기부터는 서버 디램까지도 어쨌든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고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우리 반도체 제조회사들이랑 미팅을 해봐도, 지난 2018년 이후에 이제 디램 경기가 꺾일 때는 그 서버를 주로 장착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재고가 그때도 많았는데요. 그때는 근데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디램 재고 축적만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사실은 아이스레이크라는 그런 신규 CPU와 함께 투자도 좀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64GB 모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 1분기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시장이 우려하는 수준의 하드 랜딩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디램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완만한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과도한 우려는 충분히 많이 반영돼 있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의 완만한 하락 정도로 전망을 하시면서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도체 T램의 차세대 규격으로 DDR5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4분기부터 D램이 DDR4 공정에서 DDR5 공정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고성능 PC와 고성능 이제 하이퍼스케일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CPU도 그렇고 D램의 그런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다 고성능으로 이제 변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부터는 이제 PC D램 DDR5가 인텔의 이제 10나노 CPU인 에드레이크랑 이제 인터워킹이 되면서 프로모션이 될 거고요.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서버 CPU가 이제 인텔하고 AMD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제품에 또 서버용 DDR5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고성능과 이제 고성능을 구현하고 저전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DDR5가 됐을 때는 제품 가격 자체가 DDR4 대비 한 50% 가까이 가격 프리미엄을 갖는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이제 칩 사이즈가 특정 기능 때문에 기존 DDR4 대비 한 30% 가까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주가 하락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큰데, 실질적으로 웨이퍼당 이제 출하하는 칩 숫자가 30% 가까이 줄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DR5는 이번 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아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좋은 수요 모멘텀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플립 3가 사전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기사 보니까 갤럭시 Z 플립 3가 더 인기가 많았고 30대 사전 예약이 가장 많았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네요. 과연 흥행할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폴더블 폰에서 전망을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치 폴드 3, 치 플립 3 모두 지금 예상보다 양호한 사전 예약 주문을 받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서버가 다운된다 할 정도로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역시 폴더블 폰이 한 3년째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그런 불만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 폴드 3도 이제 제품 가격이 199만 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한 그 정도 가격이면 200만 대 정도는 삼성이 목표로 한 출하량은 달성 가능할 것 같고,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사용자들한테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격대는 120만 원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오히려 한 400만 대 정도, 그래서 합쳐서 한 6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된다면 이제 글로벌하게 폴더블 시장을 삼성이 거의 독점적으로 개척하고 있는데, 이게 니치 마켓에서
매스 마켓으로 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이번 제품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런가 하면 주가와는 다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호실적이었잖아요. 과연 3분기도 그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고 계셔요? 3분기는 기본적으로 삼성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운드리까지 다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나머지 사업부까지 다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한 15조 중반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핵심 제품인 서버 디램, 모바일 디램 제품 가격이 3분기에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2분기 2.69조에서 3분기에는 4조 이상 기록하는 호실적을 양사 모두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려주셨고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바닥을 좀 다진 걸로 보시는지 주가 오늘은 또 마침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회복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제대로 된 회복은 이제 내년 1월에 소프트 랜딩 여부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 올 2021년 말, 즉 올해 연말 정도에는 제대로 된 반등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로 본다면 밸류에이션상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75,000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10만 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하긴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반등 시점이 조금 더 일렀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센터장님은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로 그 시점을 바라보고 계셨고 삼성전자는 75,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큰데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될까요? 반도체 장비 업종도 사실은 실적이 좋을 때 주가보다는 실적이 나쁘지만 수주가 많아질 가능성이 클 때 주가가 보통 많이 오르는데요. 근데 보시겠지만 삼성 하이닉스 모두 올해 상반기에 설비 투자를 시장 예상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하반기의 투자 폭 자체가 상반기 대비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는 삼성 하이닉스에만 연동되는 기업들보다는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설비 투자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 아니면 유럽의 ASML 이런 회사들이 국내 장비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으로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장비주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TSMC라든지 인텔, 글로벌 설비 투자 향 한번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장비주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을 위해서 아껴두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반도체 장비주의 최선호주를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희도 사실 국내 장비 업종에 대한 선호주는 크게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해외 기업 쪽에서 저희는 찾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ASML, Applied Material, Lam Research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해외향 반도체 장비 최선호주를 꼽아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화 대담을 나누는 사이에 코스피 코스닥 크게 고점을 내주지 않으면서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저희 방송 초반과 비슷한 가격대 유지하고 있네요. 0.83% 오름세 3,16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랜만에 또 반등이 반가웠죠.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에서는 기관 중심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규모를 오후 2시에서 3시 구간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계속 그 규모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도 나란히 상승을 했는데요. 오히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견조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 넘었고요. 1.07% 오름세. 오늘 고가가 1,022포인트를 감안을 한다면 고가 대비도 크게 차이가 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수급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575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함께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 특징이 되겠네요. 자, 과연 이러한 흐름 마감까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리면서 남은 전략과 시장 방향성 2부에서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